첫 번째 발표는 조병현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은 특이하게도 이제 공학 박사시고 지적도를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측량, 토지 뭐 등기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그 영토 문제, 국경 문제, 그리고 이제 간도 되찾기 운동에도 이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그 전통 사상, 특히 이제 단죄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죄 신채호 학당이라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단죄 신채호 기념 사업회에서 세운 이제 부설 기관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 그 사단법인 영천 미래연구원장으로 계십니다. 영천시에서 세운. 그래서 오늘 그 단죄 그 신채호 선생님의 이 난가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이제 정신문화 계승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병현 박사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병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한민족의 정신문화 개성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단죄 신채호의 난가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 이론적 고찰, 단죄의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 사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난가 사상의 개성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선행 연구 동향 분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당화를 위해서 역사 왜곡과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중국어 고조선 및 고구려 역사, 중국사 편입과 동북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서구적인 기독교 사관에 의거 한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해서 우리의 정신사관 확립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단죄 학당 교장으로서 난가 사상을 연구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신사관 확립을 위한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근원은 무엇이며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성계 방안은 없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것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문화와 주체 사상의 개념, 민족 정신의 발전 과정, 정신문화의 정립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죄의 고조선 인식과 민족 의식,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 사상의 발굴, 난가 사상이 한국 정신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민족 정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난가 사상의 개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도 제가 방금 목차에 의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행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2년 4월 20일 리스에서 신채호 난가 사상이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학술 논문 8건, 학위 논문 4건, 단행본 11건으로 전체 23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10건을 대상으로 해서 선행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 내용은 표에 정리해 놓은 바와 같습니다. 선행 연구는 단죄의 역사 인식과 역사관 분석, 단죄의 사상과 정신사관, 난가 사상 연구, 단죄의 민족주의와 단죄 사학의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부족한 한민족의 정신문화 개성을 위한 난가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초로 정신문화 정립을 위한 이론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정신문화의 개념 그리고 또 우리 민족 정신의 생성과 발전 과정, 한민족 정신문화의 정립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문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핵심을 이루는 문화, 사상, 학문, 종교, 예술 등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문화의 상수는 저는 민족 종교와 홍익사상, 화랑정신, 선비 정신 등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 종교는 불교와 유교, 기독교의 자리를 뺏기고 홍익사상과 화랑정신은 일제강점기 후에 세미해져서 문화적 가치관 형성에 부족한 실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맹사상을 불변적 상수로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을, 인도는 힌두이즘을, 일본은 대화혼으로 표상되는 신도 사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주체성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발해를 거쳐서 대한제국에 이어져 왔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에 친일과 사대로 많이 퇴색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 그리고 우리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단죄는 역사를 통해서 애국이 창조되며 민족 주체의식도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발전되어 왔는가, 그 과정도 간단히 그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민족 정신으로 가슴 깊은 곳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모두 이롭게 하자는 홍익사상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익사상과 당군에 대한 관심은 몽고 침략기와 같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강조되는 우리 민족 정신입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성류의 제왕운기 등을 통해서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는 데 노력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의 생성과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당군의 실제를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역사 속에 내재한 민족 정신으로 조선의 홍과 정신, 힘과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부각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와 1980년대 전후에도 당군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에 대한 인식이 대한제국 시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민족 정신 함량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한민족 민족 정신 정립 개성 이론은 제가 처음으로 부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를 우리가 보면은 오른쪽 끝은 현실의 출발이고 왼쪽 끝은 이상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펼쳤을 때 완전히 맞닿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손잡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채에 손잡이가 있고 사복이 있어야 이 부채가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팽창하는 힘과 밖으로 팽창하는 힘과 안으로 또 구심점 역할을 하는 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실행 계획들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채 살은 또 부채를 활짝 많이 펴기 위해서는 부채 살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많은 부채 살은 바로 우리 국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이론을 적용을 해서 안으로 내적 강도를 강하게 하고 밖으로 팽창하는
그 힘을 길러야만이 세계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난가사상 세계화의 이 부채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사상 분석입니다. 단지 상고사 인식과 민족주의 사관,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사상의 발굴, 난가사상이 한국 정신문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요 유인물 자료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지 상고사 인식은 기존의 사망과 신라 중심에서 벗어나 당군과 부여, 고구려 중심의 체계를 세우고 활동 무대를 한반도에서 현대 중국의 동북공정과 요소지방까지 확대 개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 통일을 비판적으로 보는 반면에 고구려와 발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대 문화가 조선 문화의 원류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 문명사의 어떤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 선각자들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인 순임금이 치수를 위해 등용한 우임금은 당군의 태자인 부루로부터 치수, 오행, 정윤대 등을 배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는 64개는 복희의 8개를 부연한 것으로 오행과 함께 조선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대주의와는 아주 다른 내용들입니다. 당군 부여족이 중국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경영하였으며 고구려가 대중국 투쟁에서 승리한 것과 함께 우리 민족이 중국에 대한 투쟁적 자주성을 부각시키고 당군 부여족이 진화 식민지론, 진화를 우리가 식민지로 삼았고 그리고 백제가 해외 경락설 일본을 경영했다는 것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사군에 대한 인식도 확고합니다. 한사군이 반도 내 존재설은 한국의 자주성을 고대사에서부터 부정하려는 것으로 용납하지 않았고 국토가 민족사회 정계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과 조상이 개척한 영토를 수호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연결된 실천 과제로 제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 사상을 발굴한 것도 큰 성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식민사관에 대하여 민족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실학자들의 진취적 사관을 개성하여 국사 발전의 주체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역사를 서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체는 정치적 주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가사석은 신채호가 1920년대에 한국 고대사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전통적인 민족 사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가사상은 한민족의 원시 종교인 수두제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국가의 전통적인 제의와 채치운이 주장한 풍류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 주체 사상과 난가 사상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국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잘 활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난가 사상은 황국 말기에 비롯되어 배달을 개척한 3,000명의 제세 행랑과 당군 조선의 국자랑 고구려의 조위선인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졌고 고려의 구성정벌 때 항마군 대몽 항쟁기에는 삼불조, 묘청연단 때는 국군파가 유학파에 패한 후로 사대주의의 혼을 빼앗기고 세잔해진 것을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끝나고 유교 사회에 조선 때는 난가의 명맥이 뒤안끌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만은 한민족의 역사지 속에 뿌리 깊이 잠재되어 선비정신, 동학정신, 구한말의 어병과 3.1혁명, 최근에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의 어gin을 떨치면서 현대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맥을 개성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가사상은 시대를 달리하며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새 역사 개척의 원동력으로 면면이 개성, 고대사 서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국권 회복의 실천적 이념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죄 사상이 우리 한국 정신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구한 말에 민족 정신은 난가 사상을 비롯해서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얼, 최남선의 조선 정신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 정신을 역사 운동의 원동력으로 보고 난가 사상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판단하여 난가 사상의 성과가 곧 민족의 성세를 좌우한다고 믿었으며, 난가 사상은 고대사 인식과 서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민족 일제 강점기 때 국권 회복의 실천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유교 정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정신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회복과 정신상한 확립의 필요성과 함께 근대 지향적인 실학사상과 서구의 민족주의를 수용하여 전통적인 민족 사상의 기능을 규명하여 자주 독립정신을 앙양하여 민족의 진로를 바뀌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 주체 사상에서 비롯된 난가 사상은 한국 민족주의 사학과 근대 사학 발전 터전을 마련했고, 자주 독립정신으로 나타나 광복을 쟁취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구국투쟁론으로서 크게 작용하여 고대부터 난가 사상이 소멸된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적,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며,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민족 정신 함량과 독립 의지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연구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난가 사상을 어떻게 개성을 해서 바른민족 역사를 정립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가 사상의 평가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민족 주체 사상 확립을 통한 난가 사상 교육 방안과 바른 상고사 확립과 민족 정신, 한민족 정신 문화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난가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단죄 신채호를 정신병자, 세 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자로 이야기하면 또라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대륙 사관, 우리 주체성, 난가 사상을 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상황으로 봐서 저는 상당히 이 단재 선생의 그 업적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중국에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단고기를 보지 않았지만은 환단고기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데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또 난가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저는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난가 사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민족 주체 사상 확립을 통한 난가 사상 교육 방안은 안으로 수렴하는 구심력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수렴하는 구심력은 밖으로 팽창하는 원심력과 균형을 이룰 때 내적 강도를 창출하고 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천지 창조의 보존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조국사를 배우고 탈무드를 통해서 인생과 사람됨의 지혜를 배우지만은, 우리는 천지 창조를 기록한 환동고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학계는 이를 위서로 규정하고 있고, 단재의 상고사 관련 연구 내용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국민 정신교육을 위해서는 민족 주체 사상에 근거한 역사서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서를 잘 만들어서 국민 교육에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상고사 확립을 통한 한민족 정신문화 세계화 추진입니다. 바른 상고사 확립과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 추진은 부채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방향 중에 하나인 밖으로 팽창하는 원심력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팽창하는 원심 의지는 안으로 수렴하는 정신과 조화를 이룰 때 개방적인 진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그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고사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한당고기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당고기를 배달민족의 보전으로 여기기에 너무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당고기는 뿌리를 잃은 한중 일의 시원 역사에서 북방민족의 역사, 서양 문명의 근원인 수메르 역사까지 총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자 중국과 일본이 저지른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서다. 그리고 대한의 아들, 딸은 물론 70억 전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 모체문화의 역사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잘 다듬어서 세계화 전략에 활용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에릭 홉스범은 역사학은 영토 분쟁의 학문적 천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이 핵무기만큼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가 간의 대립은 역사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역사 분쟁에서 이겨야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사군 주장이나 또 일본의 임나 본무설 다 역사를 근거해서 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닦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 정신이 강렬해야 역사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병현 박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